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관련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히 유럽연합, EU하고 멕시코를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2025년 7월 12일과 13일자 매일경제, 연합뉴스, 한국경제 기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분석 목표는 간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뭘 발표했고 또 왜 그랬는지, 그리고 발표 후에 지금 어떤 파장이 있는지 이걸 좀 빠르게 알아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대상국 외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됐나요?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8월 1일부터입니다. EU하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 각각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상호 관세요. 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미국이 30%를 매기면 상대방도 뭐 미국 상품에 똑같이 30% 매겨도 좋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죠. 아하, 그런 의미군요. 이게 또 캐나다에 35% 관세 매기겠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국가, 여기에는 15에서 20%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 직후에 나온 거라서요. 연쇄적인 거네요, 그럼. 그렇죠. 특히 이번에 EU랑 멕시코에 대한 30%는요.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시장이 더 놀란 측면이 좀 있습니다. 30%면 정말 높은 수준인데,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나요? 그것도 오랜 동맹인 EU까지 포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상당히 좀 직설적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밝혔는데 거기서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아, 무역 문제를 안보 문제로 바로 연결시킨 거군요. 네, 그렇죠.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심지어 기자들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동맹국들에 직접 겨냥한 거죠. 친구가 적보다 나빴다라. 상당히 센 발언인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경제 논리만은 아닌 것 같고요. 안보 프레임을 딱 씌워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발표에 대해서 그럼 대상 국가들은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EU 집행위원장이나 멕시코 대통령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요. 네, 8월 1일 시한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전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죠. 협상의 여지는 두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당연히 불만이 상당합니다.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도 많고요. 또 동시에 맞불 관세 같은 좀 강경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만약에 관세가 진짜 부과된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브라질은 벌써 그렇게 나왔군요. 당연히 시장도 뭐 즉각 반응했겠네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사실 제일 큰 위험 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발표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바로요. 네, 물론 뭐 협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낙폭을 일부 줄이긴 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좀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진 모습입니다. 불안감이 커졌군요. 네, 여기에 또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이런 고율 관세가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하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한국 기업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특히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들한테 미칠 간접적인 영향, 이게 좀 크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 10곳 중에 8곳이 이미 미국의 이런 관세 조치 때문에 뭐 물류가 지연된다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80%나요? 네. 그런데 특히 멕시코의 만약 30% 관세가 현실화된다. 이러면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 자동차나 전자제품 기업들이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타격을 받게 되죠? 그 USMCA라고 있잖아요. 기존 나프타를 대체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것 덕분에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30% 관세가 딱 붙어버리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와, 30%면. 네. 이 단중이 비용 문제를 넘어서 기업들이 아예 글로벌 공급망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동맹국까지 포함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고율 관세를 위협하고 있고 무역 적자를 안보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는 강경한 태도, 그리고 즉각적인 시장 불안과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우려까지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무엇보다도요, 이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동성이 정말 커졌고, 이건 이제 상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8월 1일입니다. 그때까지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말 실제 관세 부과와 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뭐랄까, 관세 전쟁 국면으로 들어설지, 그 결과를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미국과 해당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동맹국까지 압박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요.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의 신뢰관계나 또 오랜 동맹의 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